나는 그날도 친구 지연이네 집에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우리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매처럼 지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여행을 가기도 했고, 그녀의 집은 내 집처럼 편안했다. 그러나 그날 사소한 기류가 서서히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연의 남편 준호. 그는 늘 점잖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말수가 적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타입. 나는 그를 단지 지연의 남편으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의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무는 순간을 자꾸만 느끼기 시작했다. 저녁 식탁에서 웃을 때마다 그의 눈이 나를 따라 움직였고, 손이 스칠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여겼지만 지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준호가 내게 속삭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넌 지연이랑 달라. 참 따뜻해 보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장난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의 집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다. 준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혹시 지연이 눈치채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켠을 짓눌렀다. 그런데 문제는 나였다. 준호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눈길이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 오는 저녁에 찾아왔다. 지연이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고 해서 나는 잠시 짐을 맡기러 그녀의 집에 들렀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준호가 있었다. 비 오는데 혼자 오느라 힘들었겠다. 그가 내게 술잔을 내밀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괜히 피하면 더 어색할 것 같아 잔을 받았다. 몇 잔의 술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흐려졌다. 준호는 낮게 웃으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위험해. 자꾸만 생각나서. 숨이 멎는 듯 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도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그 순간 젖은 우산을 든 지연이 들어왔다. 둘이 같이 있었네.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 아무 의심 없이 내게 미소 지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집안은 어떻게 무너질까? 다음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제 미안했어. 갑자기 회식이 취소돼서 둘이 불편하지는 않았지?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준호의 눈빛이 내 심장을 계속 조이고 있었고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은 출장 준비 때문에 바빴다.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해. 준호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먹으니까 내가 시간 되면 좀 챙겨줄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연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남편을 내게 맡긴 것이다. 출장 첫날 저녁 나는 지연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 테이블엔 이미 빈 술병이 놓여 있었다. 왔어? 준호가 느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다. 밥부터 먹어요. 술은 그만 좀 하시고. 하지만 준호는 내 손목을 붙잡았다. 넌 자꾸 날 피하려 하지. 그런데 왜 눈은 나한테서 못 떼는 거야?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몸을 빼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급히 몸을 뒤로 빼며 손목을 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언니가 알면 큰일 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알면 큰일 나겠지. 하지만 넌 나를 흔들어 놓았어. 인정하지?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만하세요. 저 그냥 갈게요. 나는 급히 가방을 챙겼지만 준호가 다시 내 앞을 막았다. 가지 마. 잠깐만 앉아서 얘기하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말했다. 지연 언니한테 지금 전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준호는 내 손목을 잡고 전화기를 빼앗았다. 하지 마. 너 지금 나를 신고할 생각은 없잖아. 숨이 막혔다. 상황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내가 널 불편하게 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아내는 늘 일에만 빠져 있고 난 너무 외로워. 준호의 눈빛엔 거짓이 섞이지 않은 듯 보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냥 밥만 같이 먹자. 이번만. 나는 결국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손에 든 숟가락은 입으로 가지 않았다. 그의 시선과 숨결이 내 마음을 계속 조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며칠간 준호와의 사건 이후 나는 지연의 집에 가는 것조차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나를 불러냈다. 너 오면 집이 활기차. 준호도 내 얘기 들으면 웃잖아.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와 준호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나였다. 준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장난스럽게 팔을 툭 건드릴 때마다 내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뛰었다. 며칠 후 지연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 준호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을 테니까 시간 되면 좀 챙겨줄래?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연은 아무 경계심 없이 남편을 내게 맡긴 것이다. 이번만은 확실히 거절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이미 빈 술병과 술냄새가 가득했다. 준호는 느릿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왔어? 나는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다. 밥부터 먹어요. 술은 그만 좀 하시고. 하지만 준호는 내 손목을 잡았다. 넌 자꾸 날 피하려 하지. 그런데 왜 눈은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몸을 빼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과 금지된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리고 준호가 조용히 내 귀에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 나랑 있으면 심장이 뛰잖아. 그렇지? 나는 몸을 떨며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언니 남편이에요.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아. 하지만 감정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에서는 금지된 욕망과 죄책감이 뒤엉켜 스스로를 미워했다. 며칠 뒤 준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즉시 답장을 지웠지만 손가락은 멈춰 있었다. 정말 나도 얘기해야 할 게 있긴 한데. 결국 나는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30분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음 날 우리는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왜 날 거부하지 못하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정말 넌 나를 피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찾잖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만해. 우린 언니 남편과 친구 사이야. 이런 감정은 안 돼요. 그 말에도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둘이 뭐해? 같이 있네?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준호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야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금지된 감정 끝낼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눈빛과 손길이 계속 맴돌았다. 그 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운명처럼 준호는 항상 내 시야 안에 있었다. 마트에서, 카페에서, 버스에서 어디든지 마주쳤다. 그의 존재는 피할 수 없었고 금지된 긴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혹시 무슨 일 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억지로 웃었지만 내 목소리와 몸짓은 진실을 숨기기엔 너무 어색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에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저녁 우리 단둘이 얘기 좀 하자. 보낸 사람은 준호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머릿속은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정말 또 만나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나는 마음을 다잡고 지연의 집을 피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준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녁이 되자 나는 카페 구석에서 준호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끝내자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낼 수 있어도 넌 나를 피할 수 없잖아.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찾고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렇다면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낮게 웃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위험한 걸 알잖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지연이 친구와 함께 들어왔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준호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뿐이야. 나는 그저 커피잔을 꽉 쥔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가 집 근처까지 따라왔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넌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안 돼, 우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왜 피하는 거야? 난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를 느끼고 있어. 나는 몸을 뒤로 뺐다. 진심이라도 언니 남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였다. 알지만 마음은 막을 수 없더라. 넌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날 이후 나는 준호를 피하며 살기 위해 집 밖에서도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그림자는 늘 내 앞에 나타났다. 마트, 카페, 공원 어디든지 불시에 나타나는 그의 존재. 며칠 후 지연은 출장에서 돌아왔다. 평소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너 없어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 준호도 너 보고 싶어 했잖아.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준호와 나 사이의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대담해졌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메시지를 보내고 때로는 짧게라도 마주치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부서질 듯 뛰었고 죄책감과 금지된 욕망이 뒤섞였다. 어느 날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금 집 근처야. 조금만 나와서 얘기하자. 나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잠깐 집 앞에 나갔다. 왜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피하든 말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오늘만 솔직하게 말해주면 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피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지연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거기서 뭐해?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준호와 나 그리고 지연. 이 삼각관계의 긴장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머릿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어. 이 관계 반드시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서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금지된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준호는 마치 내 마음을 읽는 듯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나는 다시 준호를 집에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밥을 챙겨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준호는 내가 주방에 설 때마다 거실 소파에서 은근하게 나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왜 이렇게 피하는 거야?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나는 숨이 막혔다. 마음은 견고하지만 몸은 이미 그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비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을 들고 돌아서려던 순간 준호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이렇게 그냥 가면 너도 나도 견딜 수 없어. 나는 손을 뿌리쳤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위험한 매력이 있었다. 언니가 알면 큰일 나요. 제발. 말끝을 흐리며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준호는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오늘만 솔직해져. 난 너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숨을 고르려 해도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지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준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구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 말에도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지연의 눈빛은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내 심장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며칠 후 준호는 카페에서 나를 다시 불러냈다. 이대로 계속 피하면 우리 둘 다 지칠 거야. 오늘 단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넘은 선이 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이미 넘었어. 하지만 넌 나를 거부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듯 너도 나를 느끼고 있잖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울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꼭 봐야 할 게 있어. 보낸 사람은 준호였다. 나는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구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내 몸을 움켜쥐었다. 며칠간 나는 준호의 메시지를 지우며 혼란스러운 감정과 씨름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의 부름에 응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결국 나는 한밤중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연이 없는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거실에는 낮게 켜진 전등과 준호의 그림자만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날카롭고 간절했다. 왔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나는 거예요? 언니가 알면.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준호는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오늘만 솔직하게 말해. 우리 둘 서로를 속이지 말자.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음과 함께 묘한 흥분이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준호는 나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넌 나를 느끼고 있잖아. 숨기려 해도 소용없어. 나는 머리를 흔들며 간신히 귓속말처럼 말했다. 이건 잘못됐어요. 제발. 하지만 준호의 입술이 내 귓가에 가까워졌다.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둘 마음이 진실일 뿐. 그때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둘 다 얼어붙었다. 누구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준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지연이 들어왔다. 둘이 같이 있었네. 웃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몸을 떨며 준호의 팔에서 벗어나며 말했다. 언니, 그냥 저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내 거짓말은 이미 탄로날 기세였다. 그날 이후 집안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숨을 쉬었다. 나는 준호와의 관계를 끊으려 애썼지만 동시에 그에게 이끌리는 마음은 멈출 수 없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갈등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 위험한 관계를 숨기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바로 그날 준호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너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 정말 끝낼 수 있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끝내거나 모든 걸 포기하거나.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준호의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집안의 모든 소음이 날 괴롭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켠에서 계속 그를 향한 끌림이 솟구쳤다. 결국 나는 그가 기다린다는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준호는 이미 앉아 있었다. 어둡고 차분한 조명 속에서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듯 했다. 왔네. 그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숨이 막힐 듯 긴장했다. 오늘 진짜 끝낼 수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준호는 내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끝내고 싶지 않은 게 마음이잖아. 인정해. 그 한마디에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정했다. 그는 친구의 남편 그리고 나는 친구의 친구였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널 힘들게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넌 나를 피하려고 해도 우리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 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멈춰야 해. 하지만 준호는 낮게 웃으며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잘못된 감정이란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느끼는 건 진짜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비 내리는 밤바람과 함께 지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우리를 바라봤다.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얼어붙어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 일도 아니야. 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녀는 눈치챘을까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래도 언니가 보기엔 이상하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준호는 내 어깨를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오늘 밤만 솔직해지자. 그 말에 나는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느낌을 받았다. 카페 밖 비가 내리는 밤거리.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욕망,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끝내야 해.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속삭였지만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준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끝낼 수 없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솔직하게 느끼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직면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다. 이런 관계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곧 폭발할 거라는 사실을.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불러내지만 나는 준호와의 지난 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겁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순간들이 반복됐다. 그날 저녁 지연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준호와 또 마주쳤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낮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도 내 마음을 알고 있잖아. 나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언니에게 들키면 모두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그래도 마음이란 걸 막을 수 없잖아. 넌 나를 피하면서도 자꾸 날 생각하게 돼. 나는 몸을 뒤로 빼며 간신히 침착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그 순간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피하지 마. 단 한 번만, 지금 이 순간만 솔직해지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언니가 알면.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넌 나를 떨쳐낼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계속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 며칠 뒤 지연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너 없어서 집이 조용했어. 준호랑 잘 지냈어?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네,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과 금단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의 눈빛과 손길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을 수는 없어. 끝내야 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도 내 마음 알아. 끝내는 게 맞지만 오늘만. 보낸 사람은 준호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그를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삼각관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곧 폭발할 운명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일찍부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준호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다. 지연은 평소처럼 밝게 나를 부르지만 나는 점점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또 외출을 했다.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어. 준호랑 집에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 남겨진 준호와 나는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터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낮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왔네. 오늘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다. 준호, 오늘만큼은 정말 선을 지켜야 해요. 더 이상은.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선? 우리가 이미 넘어버린 선이잖아. 넌 계속 날 피하면서도 내 마음을 거부하지 못해.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내 마음을 조여왔다. 나는 떨면서 몸을 뒤로 뺐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벌써 집에 왔네. 지연의 웃음이 들리지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이 순간만 우리 솔직해지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언니가 알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넌 나를 떨쳐낼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와의 금단의 감정이 계속 떠올랐다.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과 금단의 욕망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해졌다. 며칠 뒤 지연은 친구와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3일 정도 집을 비울 거야.
준호랑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혼자 남은 준호와 나 사이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레 준호와 거실에서 마주했다. 낮게 웃으며 다가온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나도 너를 피할 수 없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언니에게 들키면 끝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내게 점점 가까워졌다.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지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가지 마세요. 언니가 알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오늘만 우리 솔직해지자. 그날 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그를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한껏 무거웠다. 준호와의 어젯밤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직장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지연이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웃음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일부러 혼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준호의 눈빛과 손길이 떠나질 않았다.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언니에게 들키면 안 돼.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친구 모임으로 늦게 돌아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긴장하며 거실을 살폈다. 예상대로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낮게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피하려고 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만하세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해요. 그러나 준호는 내 말을 무시한 듯 천천히 내 앞에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살짝 스쳤다. 말해봐. 왜 자꾸 날 피하려고만 해? 사실 넌 나를 거부하지 못하는 거잖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나는 몸을 뒤로 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연이 조기 귀가를 하게 된 것이다. 벌써 집에 왔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호와 나 사이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극대화되었다. 준호는 낮게 속삭이며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 순간만 솔직해지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언니가 알면 모든 게 끝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오늘만 우리 솔직해지자. 그날 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그를 향해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다. 준호와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고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 거실에서 마주한 준호는 낮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나도 너를 피할 수 없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언니에게 들키면 끝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내게 가까워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혔다. 그리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지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뿌리쳤다. 가지 마세요. 언니가 알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오늘만 우리 솔직해지자. 나는 침묵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며칠 후 지연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나는 가슴속 불안을 억누르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준호가 내 방을 조용히 찾아왔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고 동시에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니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요. 그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 괴롭힐 거야.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모든 금기와 억압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눈물과 후회, 미안함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했다.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준호 역시 지연에게 사과하며 모든 혼란과 갈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사랑과 충동, 욕망과 배신이 뒤섞인 지난 날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금단의 감정과 유혹이 남긴 흔적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끈은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서 없이는 어떤 가족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겪은 막장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남은 긴장과 감정의 파편들은 언제든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